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80이 되었고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녁 식사 후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시나요? 아니면 간단히 간식을 드시나요? 혹은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시나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잠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녁 시간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녁 식사 후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 식사 후 바로 눕기. 아무 일도 아닌 듯하지만 병이 잘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78세 박말순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얼굴이 노랗고 기침이 끊이질 않더군요. 목 안이 따끔거리고 속이 쓰리다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저녁 식사 후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밥 먹고 그냥 TV 보다가 소파에 누워요. 그러다 잠들어요.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10분도 안 돼서 눕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수년 동안 반복되며 위산이 식도로 자주 역류했고 결국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행됐죠. 위내시경을 보니 식도에 미세한 궤양이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식도암 위험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말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선생님, 저녁 먹고 바로 누우면 TV가 더 잘 보이는데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누워야 드라마가 재밌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드라마 주인공은 괜찮으실지 몰라도 할머니 위장은 지금 울고 계실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 저녁 먹고 산책하라면서요? 근데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말순 씨 살쪘네라고 놀려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누워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할머니, 동네 사람들 말은 잊어버리세요. 건강을 위해 산책하면 오히려 살도 빠지고 더 예뻐지실 거예요. 그 후로 박말순 할머니는 매일 저녁 10분씩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말순 씨 얼굴 좋아졌네 라고 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2024년 미국 소아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역류성 식도염 발병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로 인해 식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30분간 앉아 계세요. 가능하면 집 주변을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세요. TV를 보시더라도 소파에 기대지 말고 등받이에 등을 똑바로 세운 자세로 앉으세요. 박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그녀의 건강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불리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저녁 산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신답니다. 이 TV 보며 야식 먹기. 심심한 입이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82세 윤창호 어르신.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7년째였죠. 저녁 식사 후 늘 땅콩이나 과일을 드시며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그냥 심은 게 좋더라고요. 뭐 심심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복 혈당이 160을 넘기 시작했어요. 콜레스테롤도 급격히 상승했고요.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는 저녁에 이미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한 상태에서 간식을 추가로 섭취했던 겁니다. 특히 밤에는 신체 활동이 적어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며 점점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 어르신께서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땅콩 몇 알 먹는 게 그리 큰 잘못이에요. 제가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콩 몇 알인데.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땅콩 몇 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몇 알이 매일 쌓이면 몸이 땅콩 창고가 됩니다. 창고가 꽉 차면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폭발하는 거죠. 윤 어르신은 당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땅콩 말고 과일은 괜찮겠죠? 제가 요즘 귤을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귤도 괜찮긴 하지만 한 봉지는 좀 과합니다. 밤에 과일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는 몸이 쉬어야 할 시간인데 과일도 과하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 후 윤창호 어르신은 저녁 간식을 줄이고 대신 TV를 보면서 껌을 씹거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땅콩 창고는 문 닫았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서울대병원 임상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하루 2회 이상 간식을 즐기는 이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31%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간식 섭취는 혈당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을 피하세요. 입이 심심할 때는 껌이나 무설탕 캔디를 활용하세요. TV 시청 대신 저녁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만약 간식을 꼭 드셔야 한다면 채소 스틱, 오이, 당근처럼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윤창호 어르신은 지금은 아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십니다. 입이 심심할 땐 껌을 씹으신다고 해요.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TV 앞에서 간단히 먹는 야식, 사소한 행동 같지만 건강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저녁 시간 과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 밤엔 아닙니다. 박정혜 여사님, 85세.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만 3번 가요. 잠이 안 와요. 무릎도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다 결국 화장실 가다 넘어지셨습니다.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하는데 6개월 넘게 걸리셨어요. 문제는 저녁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를 드시고 과일을 간식으로 드신 후 보리차까지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 방광이 꽉 차서 자주 깨어 화장실을 오가야 했고 결국 낙상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박정혜 여사님께서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물병을 2개씩 비우는데 왜 자꾸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나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물은 낮에 마시면 건강에 좋지만 밤에는 방광이 잠 좀 자자고 항의할 겁니다. 밤새 방광이 일을 하면 여사님도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러자 박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은 안 마시고 국물만 먹으면 괜찮겠죠? 저녁엔 꼭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먹어야 속이 편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국물도 물이에요.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줄이고 점심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물 대신 따뜻한 차를 조금만 드세요. 그 후 박정혜 여사님은 저녁 식사 때 국물 섭취를 줄이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한 잔만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 밤에 화장실 한 번만 가요. 덕분에 잠도 푹 자고 무릎도 덜 아파요. 대한노인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분의 1이 낙상 사고를 겪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야간 화장실 이동 중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낙상이 골절이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세요.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이나 국물 요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점심 식사 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간 화장실 이동을 줄이기 위해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박정혜 여사님은 지금은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계십니다. 덕분에 밤새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낙상 위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약 복용을 깜빡. 하루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79세 김성환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드셔야 할 혈압약을 자주 깜빡하셨죠. 딸이 집을 떠난 후 혼자 지내시면서 시간 개념도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쯤 흐른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진단은 급성협심증이었죠. 다행히 빠르게 응급처치가 되어 큰일은 면했지만 심장은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약 복용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혈압 조절 실패로 이어진 합병증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를 자주 놓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김성환 어르신께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아차 싶어서 약통 열면 이미 밤 11시예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약통을 어디 두세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놔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약통이 너무 멀리 있네요. 약은 식탁 위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자 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딸이 약통이 식탁 위에 있으면 보기 싫다고 자꾸 치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딸에게 부탁하세요. 약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고 딸이 확인해주면 어르신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후 김성환 어르신은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활용해 매일 저녁 7시에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셨죠.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약 먹는 걸 절대 안 잊어요. 딸도 저보고 아빠가 요즘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해요. 2022년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 복용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놓치는 노인은 심근경색 위험이 40% 이상 높아지고 뇌졸중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녁 식사 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통을 식탁 옆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스마트폰이나 알람 시계를 활용해 복용 시간 알림을 설정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메일 전화나 메시지로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성환 어르신은 지금은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규칙적으로 잘 챙기고 계십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약 복용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의 실수로 건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복용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혼자 있는 저녁 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78세 조복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지 2년이 지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깊은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죠. 저녁 식사 후에는 늘 혼자 계셨고 TV 소리만 켜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는데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고 제가 진단한 것은 우울성 치매 초기였습니다. 기억력 저하, 식욕 저하, 무기력증이 두드러졌죠. 문제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서적 고립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도 감소하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복자 할머니께서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TV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뭐 재미있는 거 보세요? 재미는 없어요. 그냥 소리만 틀어놔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TV 소리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어요. 사람 목소리요. 이웃이나 친구랑 이야기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요즘 애들도 바쁘고 이웃도 잘 안 만나줘요. 제가 전화하면 왜 또 전화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먼저 다가가 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손주들에게 전화해서 숙제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후 조복자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과 함께 산책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셨고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버드대에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외로움은 사망률을 최대 32%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인지 저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세요. 자녀, 이웃, 종교 모임 친구 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손주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저녁 산책을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조복자 할머니는 지금도 이웃들과 함께 산책 모임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덕분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셨고 치매 초기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몸도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연결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의 몇 시간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잠깐이라도 움직이세요. 야식은 절제하시고 입이 심심할 땐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수분 섭취는 저녁에 조절하시고 밤새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약 복용은 절대 잊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말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세요. 이 5가지는 단순히 생활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강력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만 더 신경 쓰고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연결되려는 노력을 한다면 내일의 건강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한 가지는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과 의사 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